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시즌이 왔습니다. 3년차 이상 스타트업에게는요, 데스밸리를 건널 유일한 동아줄이자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바로 창업도약 패키지, 일명 창도패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이번 영상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느라 좀 늦었다고요. 오늘 저는요, 다른 이야기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대표님들께 창도패 합격을 위해서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을 열어보시고요. 눈앞이 캄캄했던 분들, 또 지금부터 제가 그 안개 싹 걷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공고문, 핵심만 제가 안내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주제 선정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꼭 아셔야 할 10년 차까지 기업까지 신청 방법 및 전략, 어떠한 서류와 어떠한 정보를 보고 만들어야 하는가를 도와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필살,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 12대 전략기술과 중소기업 로드맵 활용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창도패 준비에 내비게이션이 확실히 찍힐 것이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자, 보시면 이 지원 사업은요, 창도패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1월 6일날 나왔던 창도패 딥테크 특화형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전 분야 업종 불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업 3년차부터 7년 미만에 있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이 지원 사업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자금 확보를 할 때 사업화 자금 2억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원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300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다른 특화형보다도 훨씬 더 유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신청 중에 신청 가능하지만 한 개만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한 개 잘 체크하시고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망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이에요, 보유한. 도약기입니다. 그 초기 창업기를 지나가서 이제 도약하기 위한 회사에 대해서 핵심 기술과 사업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핵심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M 모델 혁신 및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자금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좀 미리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원 사업 주제를 적으실 때 땡땡 산업의 땡땡 기술을 위한 땡땡 시제품 개발이 맞을까요? 아니면 땡땡 산업의 땡땡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산화 개발이 맞을까요? 자, 후자가 맞겠죠. 이렇게 고도화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첫 번째 주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화 내용, 개발 내용, 정량 지표, 정성 지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주제가 흔들리면 밑에 있는 사업 내용도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주제를 첫 번째로 잘 준비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진행하세요. 지원 대상은요, 보시면 3년 초과부터 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표가 있어요.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럼 궁금하죠? 신산업 분야가 무엇이냐 모를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어디에 있냐 하면 모든 지원 사업에도 있지만 중진공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에 지원 사업에 용자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중점지원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신산업 분야가 바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원 사업에도 마지막에 첨부 파일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여기 사이트를 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신산업 분야라고 해서 주요 분야는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여기 있는 자원 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그리고 기능성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되게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신청했을 때 매우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쟁이 많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아이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고도화와 사업화에 대한 사업성이 주요하게 선정 여부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기술 고도하고 싶다. 고도화할 때 꼭 써야 할 분야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들어가는 주제가 나와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선정 규모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선정 개수가, 선정 회사 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BM의 혁신, 제품의 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최대 2억 원이지만 평균적으로 1.2억 원 내로 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데 신청할 때 주소지를 어디로 하는 게 좋겠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정부 지원 사업은요. 올해부터 바뀐 게 이 부분이에요. 어느 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별 지원, 우대 지원, 일반 지역, 지방 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부터 30%까지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가 덜 받을 수가 있고 많이 받을 수가 있고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따라서 진짜 중요해요. 만약 저라도 사실 이런 경우면 서울보다는 특별 지원 지역에 있고 싶어요. 90% 지원이면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쵸? 2억이면 2천만 원 자부담 비율이고 1억 8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많죠.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회사가 창업기업인가를 체크하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7년 차이다, 뭐 9년 차이다 이런 분들은 가물가물해요. 우리 회사가 창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디에 가야 하느냐?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사이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시게 되면 우리 회사 창업이다. 그렇지 않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법령이 이렇게 있어요. 이 법령에 의거하여 부합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창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하다, 쉽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담당자분들은 꼭 빨리 신청하셔서 우리 회사에 대한 결과물을 받으신 이후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순서로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대표자분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신청하는 회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창업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길 제가 바라겠고요. 2월 13일까지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도 합니다. 발표는 30분 이내에요. 약 15분 발표, 15분 Q&A를 보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에는 주제와 정량 지표, 정성 지표, 또 이 사업이 되었을 때 사업화, 또 10개월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담당자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시는 분이어야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GPT로 막 쓰시는 분이에요. 선정이 되어도요, 발표할 때 다 들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GPT를 사용하시되 발표자의 언어로 한 번쯤은 각색을 좀 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이고,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선정이 되어서 4월 달에 사업비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되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내드린 내용으로 꼭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사업계획서 들어갑니다. 자, 사업계획서는요, 보시면 선정 규모의 2배수를 고점으로 선발을 해요. 2배수. 그러면 600개 회사가 선정이 된다. 발표에서 갈린다는 거죠. 그죠? 발표가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핵심 언어들만 정리해서 15분 내에 사업성을 있게 발표하셔야 합니다. 자, 가점사항 중요합니다. 가점사항. CS 혁신상. 중기부 진출자 많이 있죠. 아, 진짜 이런 기업들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죠? 너무 좋겠어요. 자, 평가 지표 들어갑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과 팀 구성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고요. 보시면 이게 있어요. 주간 기간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점수가 60점 이하이면요. 바로 그냥 탈락입니다. 그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있고요. 역량이에요. 역량.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아이템은 좋은데 우리 회사의 맨파워가 약하거나 팀원이 약하다. 이행할 수가 없겠죠. 그죠? 꼭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들어갑니다. 자, 문제인식 뭡니까? PEST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템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죠. 12대 국가기술, 또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이 두 가지를 알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요, 12대 국가 기술이라고 얘기해서 이에 관계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이 높아요.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있죠.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핵심으로 알아야 할 워딩이 일반적인 기업체라면 9번이에요. 9번. 9번. 그리고 11번이에요. 왜냐하면 핵심 키워드가 AI와 자동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식 서비스든 어느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고도화를 위해서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AI와 자동화 둘 중 하나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주제가 되어야지만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시면요.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있죠. 첨단 AI, 모델링 및 의사 결정, 산업 활용 및 혁신 AI, 안전 신뢰 AI.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인지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사업적으로. 자, 두 번째, 로봇 정밀 제어, 구동 부품 소프트웨어, 로봇 자율 이동, 고난도 자율 조작, 인간 로봇 상호작용, 가상 제조. 자, 이렇게 총 10가지에 이내에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셔서 현재 위치에 있는 기술에 이거를 부합을 해서 고도화하는 서비스와 제품, 공정, 사업화를 주제로 만드시게 되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주제는요, 꼭 아셔야 돼요. 땡땡 산업의 핵심 땡땡 기술에 근거하여 AI 또는 자동화, 로봇, 상용화 개발 또는 이런 개발 고도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누가 봐도 매우 좋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인지를 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막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원하는 지원 사업이어야 하고요. 현재 지금 바뀌고 있는 모든 프레임이 이런 자동화와 효율성, 사업화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주제를 만들어야지만 그만큼 선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 워딩. 여기에 근거하여 문제인식과 우리 회사에서 실현 가능하다. 맨파워와 목표 시장, 템셈섬 있죠. 유효 시장부터 해서 총 이제 그런 시장까지 확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워딩들, 그리고 수학 분석, 포피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회사의 장단점을 체크하셔야 하고, 이 지원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인 건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나와줘야지만 문제가 없겠죠. 그죠?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요, 로드맵이 나왔어요, 벌써.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네 가지 테마가 있어요. 1번 미래역 시선도, 우주, 첨단 항공, AI 있죠, AI.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동통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있고요. 선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여기 중에 여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말이 어렵죠?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서비스 R&D. 자, 그리고 관광 콘텐츠 서비스, 교육 서비스, 스마트홈, 제조, 시티, 콘텐츠, 보안, 플랫폼. 여기서 많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될 것이 주제를 뭐로 하지 모르시잖아요. 여기 오세요. 4대 테마 안에 부합하는 주제를 만들어서 고도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일단 먼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인지하시고 여기에서 워딩을 보시면서 조금 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고도화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체크를 하시고 나서 주제를 만드셔야 해요. 저라면 요새 이런 데이터 관리 플랫폼 또는 엣지 디바이스 모르시죠? 그러면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는 거예요. 개인 개발 체크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하시면요.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의한 핵심 기술에 대한 범위와 필요성, 분류, 전망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전략에 대해서. 왜? 국가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만큼 확실한 데이터 기반에서 우리 회사도 여기에 맞춤을 가려고 한다. 라는 식의 순서와 로드맵이 나와야지만 문제가 없겠죠. 막 데이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국가의 정보를 활용하셔서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금 이외에도 그 이외에 융자라든지 여러 개의 이제 그런 뭐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겠죠. 뭐 정책 자금이 되었든 그죠?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상세하게 쓰셔야 해요. 맞춤형 목표 정량 지표에 의거하여. 예를 들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안에 펌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안에 뭐 하우징 이런 기구든 각각 파트별로 어떠한 금액이 들 것인지 체크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는요. 통화하셔서 많은 기업체에게 견적서를 물어보셔가지고 200만 원 이상은 두 군데를 비교 인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물어보신 다음에 썸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사업비 구성에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맨파워 정말 상세하게 잘 적어 주시고요. 장점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화와 확장성, 기술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자세하게 잘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있는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이 나라에서는요, 파란색으로 예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큰 문제 없고요. 너무 어려운 말로 막 쓰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파트별로 맨 위에 주제글은 적어 주셔야 돼요. 주제글. 왜냐하면 검토자로 하여금 이 모든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글이 매우 중요해요. 결코 GPT에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지해서 딱 봤을 때 진짜 쉬운 언어가 주제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 하면 할 수 있도록 적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600개의 살 뽑아요. 그러면 신청자 수는요, 몇 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이스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순서에 근거하여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창조폐 공고 분석부터 사업계획서의 전략, 합격의 핵심인 국가기술 전략과 로드맵 활용법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머릿속에 정보가 가득 차서 오히려 복잡하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님들, 정보는요, 이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실행이고요. 지금 당장 이 영상 끄시고 나서 공고문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사업계획서 한글 파일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했던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특히 기술 로드맵, 그리고 우리 사업의 연결 고리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시고 한 줄이라도 써서 적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다가 막히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는 저희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조패가 대표님 기업의 확실한 도약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